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어소시에이트 김신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저의 오늘 강의 주제는요,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입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거 아시죠? 한 6년 정도 더 긴다고 하는데요. 왜 긴지 새로운 관점이 하나 최근에 발견됐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분들은? 맛있어. 그리고 막 갑자기 좋은 힐링 플레이스를 가면 행복해. 남자분들은 어때요? 그냥 먹죠. 그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근데 이렇게 뭔가를 느꼈을 때 표현하는 거, 같이 리액션 해주는 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강의 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변화 뒤에 있는 찬스를 함께 읽어내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기를 바래요.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너무 기회가 없다, 너무 많은 기회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기회가 없다라고 할 때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보다 중요한 건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기회는 어디에서 올까라고 했을 때 관점을 변화하는 것에서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던 대로, 항상 행동하시던 대로, 항상 바라보시던 대로 만약에 보게 되면요, 기회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르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방법으로 변화시켜야만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는 제가 다시 정의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관점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제가 늘 생각하고 행동했던 데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바라봤던 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관점이 바뀌니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점과 마음이 바뀌니까요, 제 나름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0이 되기 전에 이 메나테크로 4번째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 인생에 이거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고양이, 이 고양이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이 1층이었기 때문에 1층에 나중에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 고양이가 득실득실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어땠어요? 고양이가 한 5-6마리가 득실득실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현실로 될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그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때 늘 지지부진하였고 왕따였고 막 친구들한테 뺨 맞고 오고 막 그런 애였어요. 근데 중학교에 올라갈 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부모님도 거제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내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제 시간의 80%는 TV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끊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끊을 수 있는 건 TV밖에 없었고, 근데 이걸 끊으려고 하니까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선을 잘랐어요. TV를 못 보게 자르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찌질이가 아니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근데 변하려면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바꿔야 되구나라고 관점이 바뀌었고요. 마지막은 고3 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고3 때는 정말 체력적으로 정말 바닥을 쳤던 때였기 때문에 고3 때 가면 다 이렇게 친구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는데 저도
늘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게을러서 자는 게 아니라 몸이 못 받쳐주니까. 근데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또 자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새벽 6시 반. 그리고 점심시간이 저희가 1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절반. 그리고 야자하기 전에 또 30분을 제가 항상 옥상에 가서 그 같이 기도하는 모임 친구들이랑 항상 기도를 했어요. 단 하루도 안 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마음속에서 지키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이때 제 원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는 저를 질투하고 시기를 하는지, 정말 질투와 시기를 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모함하고, 그러니까 막 선배님들이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김신아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말씀에 나온 대로,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봐야겠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봐야겠다 해가지고요. 남이 잘 되기를 그냥 기도하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관점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갔을 때는 제가 우물한 개구리란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부산에서는 나름대로 뭐 공부도 하고 영어도 하고 했다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가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 제가 영어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본질적인 고민 중 하나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라는 걸 고민했고, 그 중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찾아보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배우려고 경영학과에 갔더니 경영학과에서 특별히 가르쳐 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전문직을 가기 위한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 고민과 방황에 빠집니다. 아, 지금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근데 리스크가 적으면서 내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메나테크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면 저는 1인 기업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이 지어졌어요. 지어는 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는 계속 의문점을 가지다가 이제 MBA라는 걸 듣게 됩니다. 메나텍 비즈니스 아카데미요. 이걸 들으면서 하나씩 제가 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가 처음 메나테크를 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 메나테크를 통해서 제가 알고 나서 예전에는 TLP 같이 멋진 게 없었어요. 그 책자 같은 게 있었어요. 심지어 글리코 영양소랑 무엇인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펼쳐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교회 언니한테 제가 이걸 속된 말로 팔고 싶은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 팔고 싶어가지고 한 3시간을 만났나? 근데 2시간 50분 동안 그 사람 얘기만 들어준 거예요. 마지막 10분은 진짜 내가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갑자기 글리커 야서를 펼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띄엄띄엄 어쨌든 얘기했겠죠. 얘기하니까 그 언니가 불쌍해 보였겠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어치인가 아마 구매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그걸 마치고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와, 진짜 바깥 세상은 전쟁이구나. 내가 여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공부만 열심히 했지,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밥 벌어 먹고 살기에는 아직 너무너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또 본질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누가 돈을 버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바라보니까요, 돈 버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뭐였냐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순간 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버는 줄 알았지만 돈을 버는 관점이 달리 보였어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한테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돈을 버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성공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일을 바라보는 제 관점도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26년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어지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하고 그걸 이루어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맨하텍 사업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직업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일을 좋아하지? 내가 원하는 일의 특징을 한 10가지 쭉 써봤을 때요, 놀랍게도 내가 맨하텍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일의 특징과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맨하테크는 나의 아주 좋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나의 아주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합니다. 저는 휴학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또 열심히 학교를 다녔죠. 학생으로서 신분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이제 맨하테크에서 관점을 계속 다르게 보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수업을 들었어요. 어떤 수업이었냐면 블록체인 관련한 수업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 전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도 잘 이해를 못하고 저희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왜냐면 너무 어렵고 생소했던 개념이었고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어떤 과제가 나왔냐면,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바뀌었지만 메타라는 기업,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제가 한 번씩 이럽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 속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누가 금융업의 강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다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가 빌 게이츠가 94년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영어를 다들 아시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금융 서비스업은 필요하지 뭐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미 거의 30년 전에 금융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은 필요 없다, 이 말은 결국 뭐였냐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금융업의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지금의 은행들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도 곧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제가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냐면 플랫폼의 관점으로 분석했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서 어떤 기술을 쓰고 있고 여기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의 관점으로만 봤어요. 근데 저는 빌 게이츠는 이미 30년도 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 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관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수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본인 페이스북에. 그래서 블록체인에 종사하는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프로포즈가 왔었어요. 근데 만약 그때 제가 그걸 선택했다면 지금 제가 조만장자가 돼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부자들의 비밀이 정말 많이 쓰여져 있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고 또 한 번 저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기준은 돈 버는 사람은 다 여기밖에 없었어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전문직, 너무 갇혀있던 프레임이었죠. 근데 거기서 책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요, 부자들은 이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내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은 돈을 계속 벌어다 주는 그들만의 건물이 있다거나 사업체가 있다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거지 그들의 시간을 써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관점을 계속 바꾸기 시작했고요. 우리 10년 안에 일상을 사실 다 바꿔놨죠.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쿠팡, 배달의 민족, 이제 이거 없으면 내 일상이 잘 안 돌아갈 정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10년 만에 일상을 바꿔놨을까? 제가 재밌게 보던 책의 그 저자신데요. 이 박용욱 관점 디자이너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게끔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조금만 다르게 보면,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곳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부 이 디자이너, 이 관점 디자이너의 코칭 아래, 고문 아래 성장한 기업들이거든요. 부자들은 가장 못 믿어온 수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돈이에요. 보시면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뉴욕대든 아이비리그든 다 나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골드만삭스죠. 거기 뉴욕 본사 가장 핫한 데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보다 켄쇼는요,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천재 수준의 집중력을 내다 보니까 최고 연봉자 600명, 진짜 여기에 정말 우수한 인재 600명이 한 달 내내 일해야 되는 것보다 3시간 20분 만에 이 켄쇼는 다 일을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골드만삭스의 오너라면 누구를 고용하고 싶어요? 켄쇼를 고용하고 싶죠.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 만약에 누군가의 업무 능력을 글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수치화할 수 있는 그냥 스펙으로만 내 일을 정의할 수 있으면 그건 다 대체된다는 거예요. 저는 토익이 몇 점이고요, 학점이 4.5 만점에 몇 점이고요, 제가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글로 쓸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스펙은 이제 앞으로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봤더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이 능력은 스펙하고 다릅니다. 내가 글이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스펙과는 전혀 다르고요.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가 오늘 세미나가 11시에 시작이었죠? 11시에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10시 50분이 돼도 그분이 안 와. 10시 55분이 돼도 그분이 안 와요. 그러면 어때? 마음이 터질 것 같죠? 왜 안 오지? 태풍이라서 안 오는가?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했는데 숫자 1이 안 사라져. 그럼 어때요? 더 마음이 콩닥콩닥하죠?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전화가 꺼져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낙심이 되죠. 그러다가 세미나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또 바빴니? 태풍으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전화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글로 쓸 수도 없고 여러분이 수치화할 수도 없는데 이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글이나 수치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진짜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또 학원을 등록해요. 아나운서 학원을 등록하고 중국어 학원을 등록하고. 내가 왜 하냐고 물어보면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취업해야 되니까. 근데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든 내가 뭔가 진로를 개척해 나갈 때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only one, 정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겠다.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맨하텍 사업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맨하텍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내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의 와이 맨하테크가 중요해요. 남들이 맨하테크를 하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이 맨하테크가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가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나의 와이 맨하테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걸 쌓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통해서 뭘 얻고 싶지?
그리고요, 이 비즈니스는 알아보니까 시간 투자를 돈 투자한 것처럼 해야 되더라고요. 돈은 투자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시간 투자를 할 때 돈 투자한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차게 쓰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 비즈니스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본인들의 생각에 갇혀서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의 눈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1인 창조 기업이 지금도 이슈고 한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데요. 1인 창조 기업에 보시면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뭣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일컫는 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직접 입안도 하시고 공유 정책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대한민국의 공유 경제에 대한 발전을 고민을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책임자 이 김태수 박사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요. 그분이 쓰신 아까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은 기업이 중심이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많은 자본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구분이 정말 명확했다. 하지만 새로운 유통이 등장하면서 소비자가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유통에 참여하면서 이 유통 비용을 소비자가 들고 가기 때문에 이는 혁명적인 변화고 새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신유통의 트렌드인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반응이 많을까? 안 좋은 인식이 많을까?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의 뒤이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통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너무 이른 시기에 다른 나쁜 방법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긴 했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마음을 악용을 해서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았다. 하지만 인식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라서 결국에 유통의 흐름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관점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신유통이요, 제대로 뿌려지려면 선진국을 기준으로 GDP가 10,000불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컬러 TV도 있고 가전도 좀 큰 걸 쓰고 마이카 시대도 돼야 되고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는 소득 수준 그리고 뿌려진 환경을 보시면 사실은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지만요. 사실 이 유통의 흐름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GS 홈쇼핑, CJ 홈쇼핑들의 기업 공시를 보면요. 이미 2003년도에 사업 목적을 다 추가하고 변경을 했어요. 이 방문 판매업으로 먼저 등록을 해서 이 기업들이 유통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유통의 흐름을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기업의 사업 목적을 다 변경해뒀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충격을 받았던 건 이 문장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었던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입의 원천이 자산을 통한 게 아니라면 그건 언젠가는 마르거나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여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너무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늘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서 슉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건 알겠는데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은 너무 생소한 거예요. 수입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고요. 자산으로 들어가요. 근데 자산이 또
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입이 자산이 수입을 계속 선순환을 하다 보니까 부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부자들의 삶으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자산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자들은 얼마나 버는지보다 어떻게 버는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통해서 버는 소득이라면 그게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를 쓴 이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산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해요. 자산의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능력이 좋으신 분은 특허권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을 쓰신 분은 인쇄권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산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에 투자를 해서 그게 나한테 돈을 들어오게끔 해야만 한다. 자산을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고요. 한자로 풀면 재물자의 나열산, 나한테 계속해서 재물을 낳아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사랑하는 자산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고 이것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연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요사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어떤 거냐면 정말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좋은 대학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그런 것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꿈이고 확고한 결심이고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고 내가 노동소득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 자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수입이 들어오는 원천이었던 자산,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다 가고 싶지.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시스템 가지고 싶지.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사업가가 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수입을 못 얻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부자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5년에서 10년을 내가 무료로 일할 각오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너무 대단한 이유는 자산으로 인한 소득도 얻을 수 있는데 투자 비용은 정말 낮고 사업의 운영 경비도 정말 적게 드는데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건 이분이 봤을 때 와, 이것만큼 괜찮은 사업 모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점 말고요. 전문가들이,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먼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들이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사거나 프랜차이즈처럼 아니면 내가 좀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세 번째, 이미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이 바뀐 순간은 바로 이 책을 읽고 나서입니다. 자세가 전부다라는 건데요. 저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아이템도 너무 중요하고 회사도 정말 중요하고 저랑 같이 일하는 팀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사업의 성공 여부,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결국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만 똑바로 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짓게 되면서요. 제가 내린 스스로 메나테크의 결론은 나한테 메나테크는 최고의 기회다. 관점을 바꿔보니까요. 메나테크만큼 저한테 좋은 기회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메나테크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메나텍 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은 자산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어떤 자산이냐면 조금 비상식적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자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땅 혹은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보시면 기회는요 늘 비상식 속에 있고 세상은 늘 비논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자도 그 속에서 탄생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17년 전에 센텀시티의 전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수영 비행장으로 쓰는 버려야 되는 땅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요. 누군가는 이 속에 기회가 있을 거야. 이 땅을 아주 멋지게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백화점도 하나 유치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전시, 박람회장, 그리고 마이스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넣어보고 하면서 이 센텀시티가 만들어진 건요. 누군가가 이걸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선에서 기회를 보려고 관점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자산을 갖고 싶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이미 부동산은 전통적인 자산으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돈 투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안 안을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인 기업은 이렇습니다. 그 기업이 가진 예산의 35에서 한 40% 정도는 마케팅이나 광고비에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나두라고 하는 영어 학습 그 컨텐츠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는 뭐 다이어트 하는 기구도 같이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송중기라는 모델을 계속 쓴 거예요. 그니까 어때요? 손실만 160억 원. 이제 마케팅 광고 비용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이 존폐 위기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요, 비상식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기본적으로 30에서 40%는 마케팅 광고 비용에 쓰는 게 아니라요. 이 기업들은 사람이 자산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서 이미 다 몰려있기 때문에 따로 광고비를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달의 민족 먹고 좋았으면 리뷰 써주시면 거기 있는 사장님이 뭐 콜라를 주기도 하고요. 내가 먹고 너무 배민의 그 주문이 빨랐고 좋아가지고 주변에 추천하면 5,000원 쿠폰을 받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이 광고할 수 있게끔 바꾼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요, 기회는 늘 비상식과 비논리 속에 있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싶으면 남들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메나텍 사업은 조금 특별한 자산인데요. 평범한 대부분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건강을 잠깐 포기하고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면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벌어놓았던 돈 그 이상을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 건강은 나의 첫 번째 자산이에요. 나한테 계속해서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가 믿을 구석은 내 건강밖에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수록 건강해지고 건강해질수록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이 메나텍을 한번 바라보시면 와, 진짜 괜찮은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점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게 그냥 단순 지출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자산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겠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정말 특별한데요. 어떻냐면 여러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영어로 치시든 한글로 치시든 구글에 치시면 메나테크 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C, 유산균을 구글에 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영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탄수화물 하면 살찌는 거, 에너지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면역 탄수화물이라고 해서요, 내 면역에 도움되는 탄수화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아까 이 구글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입니다. 메나테크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걸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얘기를 해요. 돈값 한다. 정말 가치 있다. 이거 먹을만 하다. 그러다 보니 재구매율이 업계에서 가장 높죠. 74%입니다. 면역력 하면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만 되면 내 몸의 기초 체력인 면역력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길까라고 봤더니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인 세포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포의 구조물을 봤더니 알고 있던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 DNA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밝혀진 게 이 사슬 모양의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사슬 모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에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내 몸이 정상적인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탄수화물들이 여기 있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정상적인 세포들이에요. 이 당사슬들, 탄수화물 덩어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정상적인 세포인데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망가진 거죠. 이미 암세포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고 제대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 몸은 계속해서 염증 상태, 질병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8가지의 특별한 탄수화물, 살찌거나 에너지로 만드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내 면역에 도움되는 이 탄수화물은 이미 과학계에서 그리고 의대생들이 보는 화퍼의 생화학 교과서에서 전 세계 의대생들이 70% 이상이 보는 이 교과서에 96년도에부터 이 내용은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탄수화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림으로써 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면역을 유지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메나테크가 독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메나테크의 영어 사이트, 미국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나테크 제품, 특히 엠브로토스라고 하는 이 8가지의 특별한 탄수화물이 담겨있는 제품을 먹게 되었을 때 소화계도 좋아지고 면역계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분까지 조절될 수 있고 뇌기능도 향상된다고 하는 모든 데이터와 함께 효능과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나 위대한지 과학적인 자료는 사실 여러분이 구글을 검색하면 이제 글리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면 이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본인이 먹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남편도 먹여보고 아들도 먹여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먹자마자 나한테 마약 줬나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라는 말만 달고 살았던 분인데 제품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OSP 한 포하고 그 다음에 쉐이크를 그냥 매일매일 먹으셨는데 이거 마약 아니야?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도 쏙 빠졌더라고요. 클린도 안 했는데. 그리고 아들은요, 저희 쉐이크 제품을 꾸준히 먹었어요. 한 달 정도 먹었는데요. 키가 5cm가 컸어요. 이 5cm를 키우려고 본인이 한의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성장판 주사 같은 거 검사하는 데도 가보고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이거 먹고 5kg가 아니고 5cm가 큰 거예요. 근데 저도 메나테크 먹고 3.3cm가 컸거든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팀 사례는 아니지만 직접 또 꾼방에 올려주셔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공감이 많이 돼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정말 저는 괜찮은데 항상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머리에 뭘 많이 심었었어요. 제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아버지가 숙녀가 돼가지고 결혼은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늘 심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이분을 보시면 20대인데 본인이 안 해본 게 없다잖아요. 맥주 혐오도 해보고 탈모약도 써보고 한방 샴푸도 써봤는데 결국에는 영양이더라는 거예요. 이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 제품 여러분 아무리 비오틴 드셔보셔도 해결 안 돼요. 골고루 모든 것들이 특히나 글리코 영양소 세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그게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의학을 대체할 만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만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아이템,
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기술을 직접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까지 가진 기업이고요. 놀랍게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업이 정말 안정적인가 궁금하시면 다 모든 신용평가, 재무 상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요,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50위 안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선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안정적으로 다 조건을 맞추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도 특이하고 특별하고 정말 대단한데 왜 아직도 메나테크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까라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특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허는 여러분이 정말 읽어보시면 눈을 다시 씻고 봐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 특허거든요.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본 발명의 당 영양소, 아까 설명드렸던 특별한 탄수화물들이요. 그게 포함된 식품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식품을 여러분이 드셨을 때 질병이 회복되고 조절되고 개선된다라는 걸 특허로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보셨어요? 없다라는 거야. 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에서도 공격을 받았어요. 조그만한 식품회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메나테크가 결국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저희들은 잘 보호가 되고 경쟁력이 있었어요. 근데 특허는 조금 다르게 보면 폐쇄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개방이 못 됐기 때문에 글리코가 덜 알려졌다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링티.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쉽죠? 한 번 마셨을 때 링거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라는 걸 들 수 있게끔.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는 처음에 전달되는 방식이요. 의료진들에 의해서 많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먹고 소개하고 그리고 글리코 하면 좋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빨리 퍼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가 한국에 들어온 지 18년 정도가 되었고 미국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조금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는 아까 아이템도 너무 특별했지만요. 돈 버는 방법도 특별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메나테크의 제품을 예를 들어 먹고 싶거나 사업을 하고 싶으면 회사는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은 소비자로 가입해 볼래요? 사업자로 가입해 볼래요? 그리고 당신의 추천인은 누군가요? 즉, 당신한테 누가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후원, 누구랑 연결될래요?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저희는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다 돌려주나요? 소비자한테 다 돌려주기 때문에 이걸 적게끔 하는 거예요. 추천한 사람과 후원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걸 적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메나테크는 업계 8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차피 기업이 광고비에 쓰는 35에서 4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건 뭐 암땡땡이라는 회사 또 애땡땡이라는 회사 다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분포해 주느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50만 원 미만을 번다라는 건 사실 돈을 거의 못 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 80%가 다 넘어요. 근데 메나테크는 50%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 더 많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 처음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든든한 허리층이 될 수 있는 요쪽 라인에 훨씬 더 분포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했거나 앞선 선배님들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후하게 많이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타사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배수가 2.5배에서 5.6배로 높다라는 걸 보여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시면 늘 내가 알고 있던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 나타난 회사들도 있어요. 뭐냐면 꾸준하게 성장한 기업을 사실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건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메나테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11일을 했다가 10일을 했다가 9일을 했다가 이제는 8일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하시기에 앞서서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요, 돈 버는 모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 가장 가까워요.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게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되는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가까운 보상 플랜이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나테크에서 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서 즉각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좀 넘어서서 내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통해서 얻는 리더십 소득이 있고요. 마지막은 메나테크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비즈니스가 확장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에 의한 보너스인데요. 이름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지만 이 보너스는 즉각적이다. 어떤 면에서 즉각적이냐면 내가 소비했던 경험을 주변에 알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매출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소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내가 한 8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든 아니면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모아서 내 자리에서 한 80만 원 정도가 구매가 되고 나하고 1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두 분이 똑같이 나를 따라하게 되면, 즉 500점, 500점, 500점 정도가 구성되면 나한테 회사에서는 사업을 좀 개발하셨네요? 라는 의미로 8만 원을 줍니다. 근데요, 나는 소비했던 경험을 좀 잘 알리는 스타일이어서 2명이 아니라 4명한테 똑같이 이 500점이라는 걸 따라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20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비했던 경험을 알렸을 때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소개를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셨던 분이 좋아서 그분이 소개할 수 있고 그분이 또 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개에 의해서, 재구매에 의해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산하의 단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이 단계를 통해서 나는 차등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생긴 매출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통의 네트워크는 7단계까지로 해서 끊깁니다. 즉 나한테 소개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7단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이하는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메나테크는 무한으로 인정해 줍니다. 100단계든 1000단계든 10,000단계든. 그래서 정지만 사장님이 저희 메나테크의 첫 번째 사업자세요. 그분과 저는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으로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리더십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 비즈니스를 많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많이 도왔거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근접한 보상 플랜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일정 직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 됐다. 2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 됐다. 3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때 이 추천인이 도왔겠지, 기여를 했겠지 라는 의미에서 멘토 보너스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추천한 회원이 일정한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도와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주게 되고요. 가장 어메이징한 보너스가 이 보너스입니다. 제가 22살에 이 비즈니스를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보너스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이 속에서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만 돕는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나하고 후원 계열, 이건 내가 추천한 사람하고 별개예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50만 원, 1이라는 직급은 모르셔도 돼요.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끔 내가 돕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나하고 연결돼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당연히 도왔겠지, 후원해줬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의 20%를 주게 되는 보너스가 바로 이 매칭 보너스, 연결 보너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 15년 동안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했을 때 소득인데요. 1호 사업자님의 소득이에요. 월 1억이 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보너스가 어떤 보너스인가요? 이 매칭 보너스입니다. 정지만 사장님이 산하의 그 모든 매출을 다 전달했나? 아니에요. 첫 번째 1호 사업자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사람을 다 추천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매칭,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돕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원그룹의 대표 리더님께서도 똑같이 받는 소득은 3천이에요. 근데 이 3천 중에 절반 이상이 또 무슨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작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에 근접한 보너스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지원 그룹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브론즈 PD 이상,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800 정도, 600 이상, 800 이상 정도가 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매출의 1.5%를 공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브론즈 PD 이상 직급자 지분의 합과 전 세계 매출의 1.5%를 나누기 해서 지분대로 지급하는 배당금 형식의 보너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론즈 PD 이상만 되시면 내가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안 하더라도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즉각적인 보너스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평생에 한 번밖에 사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회원가입을 하고 작게는 8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내가 원하는 제품을 꾸려서 담습니다. 담고 나서 그걸 담고 나면 선물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선물이 있냐면 AO라는 메나테크의 정말 좋은 항산화제 제품, 이게 하나가 81,000원이거든요. 요게 선물로 오고 물병과 정말 고급스러운 제품 설명서까지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혜택은 나한테 이 팩을 권해준 나의 추천인에게는 내가 구매한 금액의 10%가 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좋아서 주변에 잘 알리게 되면 초반에 즉각적인 수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일정한 직급을 내가 유지하게 되면 스페셜 보너스까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받는 보너스보다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너스고요. 이 보너스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결국 돈 버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내가 돈도 더 여유로워지고 싶고 시간도 더 여유로워지고 싶으면 이제는 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분면을 바꿔야 돼요. 돈 버는 방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돈 버는 방법을 자산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매니아 소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내가 자산으로 가져서 돈 버는 방법을 바꿔보자 라는 거고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아직 MBA를 수료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MBA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내가 이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산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 소득은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나중에 1,000만 원이 됐든 내 소득이 네트워크가 나의 자산으로 구축돼서 발생된 거야 라는 걸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나테크 지원그룹에서는요, 저희는
ED를 복제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거를 한 분 한 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해드리는 게 저희 지원 그룹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메나텍 사업은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자산이고 특별한 자산이고 마지막으로 only one의 자산입니다. only one이라는 건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회사만의 유니크한 스토리가 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걸 only one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21년 기준 4조 시장입니다. 거래된 거래액이 4조가 넘는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뭔가를 검색해서 거기에 개인 사업자들이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건데요. 이거는 2020년 기준 5조 시장입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메나테크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큰데 메나테크가 이 시장을 함께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규모는 굉장히 커져가는데 여기서 구매하는 게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게 너무 압도적인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지? 그래서 메나테크는 스마트 스토어를 업계 최초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회원가입을 안 하더라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 살펴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개인 쇼핑몰을 회사에서 만들어주고요. 이걸 네이버하고 연동을 시켜서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직급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매칭을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메나테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은 소비자, 예비 사업자가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이상만 버는 자격이 되면 회사에서 이분들에게 매칭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업계에서 최초로 만든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지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시장을 8천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산업을 바꿨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1,800조 시장이고요. 그리고 10년 안에 우리의 일상을 바꿨던 4차 산업혁명은 3,800조 시장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큰 게 바로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이 8천조 헬스케어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은 1,000조 정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헬스케어에는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코스메틱 같은 것도 다 포함을 하니까요. 근데 이 1,000조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채널을 활용을 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제 꿈은 1조의 기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인 메나테크를 통해서 1%만 내가 차지하더라도 1조 기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큰 시장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기업을 일궈 갈 것인가 한번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나테크의 사명은 존재하는 이유는요, N5M입니다. 500만 명의 영양실조로 굶어가는 아이들과 500만 명의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영양 제품이 선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1위라는 직급, 50에서 70만 원 정도를 버는 그 직급이 되시면요, 여러분은 적어도 아이를 30명 이상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구에게나 바쁘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타이밍은 내가 기회를 보려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변화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나테크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키는요, 저는 TLP라고 생각을 해요.
TLP는 저희가 늘 대면하던 비즈니스를 진행해왔어요. 근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고 저희 지원 그룹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갈 게 아니라 아예 혁신적인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업계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요. 저희는 TLP, Transform Your Life Plan을 줄여서 TLP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하면 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거 보내드린 거거든요.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 진행하실 때 체크가 하나라도 안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료 후에 식생활 습관 적는 것도 꼭 해주세요. 이러니까 등록했습니다. 과거 병력에 뭐뭐뭐도 빼놨어요. 라고 해서 저를 굉장히 전문가로 보고 신뢰하면서 본인의 상태를 기입하니까 4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본인이 출산 후에 스스로에게 선물로 320만 원 정도의 클린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요.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 메나텍에서 배운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제대로 된 정보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이 TLP라는 거 하나만으로 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나 이 속에는 본인들의 동의하에 다 적어둔 사례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리코가 조금 의심된다 할 때 이걸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큰 확신으로 이 제품을 드시게 될 거고요. 내가 건강을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익혀보는 실습의 과정까지 전부 다 저희가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이 TLP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이 타이밍을 스스로 잡아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사업가가 되고 그 사업가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해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 평범하지만 나도 한번 사업가가 돼볼래.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많게는 70만 원 정도의 따박따박 안정적인 자산소득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서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한 2명 정도가 계속 이걸 따라하게끔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큰 부가 따르는 정말 위대한 자산가,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원그룹은 2080이라고 불리거든요. 20대부터 80대까지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를 떠나서요. 정말 꿈이 같고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긴 에피소드들로 같이 공감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곳이 바로 저희 지원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메나테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20대에게 저는 메나테크는 최고의 직업이자 살아있는 인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대는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 단계라고 봤을 때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이 정말 명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 메나테크라고 생각하고요. 40대에게 메나테크는 자신감 있는 인생의 출발. 내가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메나테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40대에게 메나테크라고 보고요. 50대에게 메나테크는 대부분 50대 분들은 거의 안정적이시더라고요. 그 안정 속에서 뭔가 하나씩이 부족할 때 메나테크로 채워줄 수 있어서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들에게 메나테크가 아닌가라고 하고요. 60대 분들에게 메나테크는 청춘이더라고요. 60대라고 하면 예전에는 환갑잔치도 했었고요. 어른이다. 이제 조금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다. 쉬셔야 된다라는 단계로 인식을 했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60대의 메나테커 분들이시고요. 70대에게 메나테크는 내일이 기대되는 희망이에요. 70대 분들한테 희망? 이라는 게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요. 이분들은 메나테크를 내일을 설레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줄 수 있어서 기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80대에게 메나테크는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끝까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5년만 젊었다면 날아다녔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좋은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메나테크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메나테크는 무엇인가요? 메나테크라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빛을 발하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게으른 건 늦장 부리고 늦잠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게으른 건 늦장 부리고 늦잠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와 똑같이 사는 거, 그게 진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행동도 해보셔서 이 메나테크를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타이타닉의 명대사죠. 축복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낭비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실패했고 시행착오했고 결정을 때론 잘못했고 이게 낭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타인의 판단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메나테크를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멋지게 비즈니스와 삶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